안녕하십니까. HR티스트 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최근에 뭐 공공부문이든 뭐 일반 기업이든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ESG 경영 도입일 거예요. 왜 갑자기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졌을까요? 일반 기업이라면은 앞으로 상장을 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외 수출을 하든 아니면은 우리 회사가 뭐 괜찮은 회사라는 부분을 입증을 하려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다면 매년 우리 결산 보고서처럼 지속 가능 성장 보고서라는 레포트를 내야 돼요. 이것도 1년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ESG 경영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커지고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뭐 여러분과 같이 ESG 경영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 ESG 경영에 있어서 또 많은 관심 중에 하나는 이해 관계자를 규명을 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중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우리 조직은 ESG 경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요구도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경영에 반영하고 있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의 규명과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니까 이 ESG 경영을 도입하려는 회사나 조직 입장에 보면은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최근에 그 모 기관의 그 교육기관인데요. 그 기관의 그 커뮤니케이션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이란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 자료 일부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그 관점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음,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한 것들이 요 화면이 큰 걸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이미 글은 올려놨는데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ESG 경영이란 도대체 뭔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이미 도입하고 있는 회사라면은, 조직이라면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떤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ESG 경영을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근데 회사 내부의 입장, 내부 직원들에 관련되는 거는 뭐 회사에서 노력하면 돼요. 근데 회사를 벗어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면에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그들과 의사소통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해관계자의 소통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론 저도 뭐 실무를 하면서 저희 때는 뭐 ESG 경영은 아니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는 뭐가 나왔냐면은 윤리 경영. 그러니까 윤리 경영의 본질은 그 막스 베버라는 그 학자에 따르면 윤리 경영의 가장 그 첫 번째 거는요, 흑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경영의 가장 낮은 단계는 흑자를 내는 겁니다. 적자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자를 낸다면 사회에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법규 준수. 세 번째가 지역사회, 사회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움을 준다.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버전이 사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그 회사 바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뭐 미처 생각 못한 건데도 뭔가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그 윤리 경영의 높은 단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기업의 윤리 경영,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 그래서 CSR이라는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됐던 거죠. 그게 2008년도 이후에, 2018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그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CSR이 아니라 ESR, E가 이제 들어갔죠. Environmental. 환경이란 부분에 대한 것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거버넌스 부분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부분인데, 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윤리 경영은 당근이에요, 그냥. 근데 그 이상의 것.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부분도 이해관계자 입장에 봤을 때 외부 말고 내부.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대우, 직원들에 대한 그 근무 환경, 처우, 이런 부분도 좀 중시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ESG 경영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뭔가 질적인 변화의 경영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을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를 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ESG 경영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과거의 CSR, 이미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윤리 경영에 조금 더 발전이 돼 사회적 책임도 하겠다.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예요.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거 우리 도와주겠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ESG는 여기에 플러스돼서 환경에 대한 것도 중시하겠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제 그 대유행 이후로 환경이 망하면은 이게 완전히 그 기업의 경영이 생존이 아직 안 된다는 이것도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일단 기후 변화 부분에 대한 거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래서 환경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감축이에요. 그래서 요 선상은 윤리 경영을 지속적으로 중시하는 과정 선상에서 보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ESG의 경영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게 뭔지 파악됐으면 그걸 해결하는 것을 경영 과제로 반영을 해라.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해라. 이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기업 입장에 봤을 땐 성과 관리, 성과 제도 부분의 도입도 사실은 조금 표현하면 찜찜한데, 거부적인데, 아니 ESG 경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까지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게 쉽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진 않겠죠.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질적인 변화입니까? ESG 경영을 하려면 구성 요소가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영어 이니셜이 그 담겨 있는 것처럼 environmental, 그러니까 환경적인 거, social,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거버넌스. 요거는 이제 그 윤리 준수, 윤리 경영으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저는 여기다 지금 중점을 둡니다. 소셜 부분인데 책임 경영 부분, 사회 공헌 활동의 그러니까 핵심은요. 이해 관계자들이 규명이 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경영 과제에 반영해서 해결하자. 그런데 회사 내부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외부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사항도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SG 경영 당신 하고 있어? 평가해 볼게. 그러면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사항 부분 파악해서 경영에 반영하고 있어? 갖고 와 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해관계자 중에 한 축은 바깥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의 요구사항 어떻게 파악할 거냐?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게 그들과의 의사소통 채널 구축하고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 관건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안에 보면은 직원들에 대한, 고객들에 대한, 이건 당연한 거예요. 특히 요즘 포커스는 직원들에 대한 뭔가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그 뭔가 인간다운 그 직원 만족 관점에서의 근무 환경과 처우, 그런 기업 문화 부분을 잘 하고 있냐, 이런 부분이 또 부각되고 있어요. 고객 만족은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공공도 마찬가지예요. 공공도 결국 공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죠?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제의 주요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들을 만족시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요 ESG 경영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고객에 대한 것도 만족, 직원에 대한 것도 만족,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특히 기업 밖에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시켜야 된다. 그런 노력을 경영과제에 반영을 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나머지 윤리경은 당연한 거죠. 법적인 준수하라.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까지도 지금은 강조하게 됐다는 거. 어찌 보면은 투명 경영,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는 환경에 대한 거.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인제 최근에 점점 들어서면 글로벌 기업 중에 탑 클래스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탄소 감축 방안을 이미 다 맞춰가고 있대요. 근데 국내 기업은 그러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계속 높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선도적인 기업이 되려면 탄소 감축에 대한 방안을 빨리 마련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핫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누구고 그들과의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ESG 경영 도입은 결국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익 창출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중에 회사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적 관계인 거죠. 그들의 가치도 창출해야 된다. 사실 요거 잘하는 데가 저는 국내 기업 중에는 SK그룹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 SK그룹 안에 행복나눔 재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행복나눔 재단의 기능 중에 하나는 사회적 기업 발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 가치를 창출시키는 부분에 기여를 하는 것을 방향성을 정한 거고, 그런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이 전 그룹, 그러니까 그룹 전반에 대해서 이제 파생시키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최태원 회장이 언론에 보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매출 얼마, 이익 얼마 이거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 얼마 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주주의 가치 높이는 것도 있고, 뭐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에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가치 창출 노력,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거죠.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ESG 경영을 한다는 얘기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하는 바를 경영 과제로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해라. 그럼 그 자체를 또 ESG 경영의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전의 경영하고는 달라요.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핫한 이슈는 이해관계자들이 누군지를 규명을 하고 그들과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실제 의견도 청취하고 경영 과정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경영 과제에 반영된 걸 잘 있는지 확인도 하고 나중에 평가하고 그걸 또 공유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하고 본다면 이런 거죠. 조직 또는 기업 입장에 본다면 모든 임직원들은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또 해야 돼요.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해관계 업무를 할 때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해서 그 의견을 발굴해서 의사결정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영 과제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중장기 경영 전략이나 사업계획을 짜는데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을 안 하고 있다. 경영 과제로 반영을 안 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ESG 경영을 하고 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한 심사 기관도 있고요. 심사 기준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신경 써서 보는 게 뭐냐? 이해관계자가 누군지, 그들과의 채널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소통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실제 의견 들어서 경영 과제를 반영했는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지, 평가 결과를 경영 평가상에 반영하는지, 그 결과를 공유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럼 어떤 걸 노력을 할까? 조직 차원, 회사 차원에서 본다면 오프라인,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해야 되죠. 그냥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로 라이브로도 온라인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축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요, 인제는. 뭐 오프라인은 말할 거 없고요.
자, 이제는 오프라인, 그러면 온라인 상으로 해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니 활용하자. 그래서 제가 알기론 2020년 이전에 이미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적은요,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그런 홍보 활동을 의무화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 해라. 그래서 인당 몇 시간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그걸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지역사회에 대한 그 책임, 또 이해관계자의 소통,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우리 홍보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등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기관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을 소통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청취를 했고, 이런 판단을 해서 이런 의사결정 내려서 경영과제로 요거는 반영을 했다라는 게 물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잘하면 조직이나 회사 입장에서 얻는 결실이 뭐냐? 많아요. 일단 관계에 있는 그 협력회사나 뭐 공공이라면은 뭐 관련 기관들한테 공정성을 인정받는 거죠. 투명히 하는구나. 근데 지역사회 환영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공공이라면은 부처 내, 또 기업이라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우리 임직원들이 '야, 여기는 이걸 잘하네?'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부, 특정한 회사, 특정한 조직이 이런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잘해. 그리고 ESG 경영 관점에 잘해. 그럼 선호하겠죠. 왜? 평가 잘 받으니까. 앞으로 그걸로 평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ESG 경영 기준에서 미달되면 그럼 평가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룹 차원에서 볼게요. 기업에. 계열사를 할 때 ESG 경영하고 있는지 평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사 평가 기준 중에 ESG 들어가거든요. 그럼 내가 평가를 잘 받으려면 ESG 경영 관점에서 잘하는 데가 유리한 거죠. 공공부는 말할 거 없고요. 정부나 국회나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기준 갖고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신 자료는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거나 ESG 경영을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거고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거고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미래 성장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 그런 실적이 없으면 이제 밀린다는 얘기예요. 뭐 구체적으로는 환경 측면에서는 어떤 노력하고 있느냐, 사회적 측면 어떤 노력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 윤리 경영처럼 어떤 노력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구체적인 게 중요한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실무를 할 때 그 일의 이해관계자가 누구고 그들이 원하는 건 뭐지? 그들은 어떤 생각하고 일까? 뭘 해 주면 좋을까? 만족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그런 실무를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 나오겠죠. 그게 기업의 성장에 도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지속 가능 성장 보고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죄송합니다. ESG 경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자료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좀 보시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죠. ESG 경영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요, 구글에 가서 ESG 경영 이런 걸 치면은 경기도에서 만든 보고서가 있어요. 그 ESG 경영,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치시면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만든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소스가 삼정 그러니까 KPMG 경제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인데,
이것에 따르면은요, 일반 기업은 이제 상장하려면 ESG 경영 도입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하고요. 2030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라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 모든 그러니까 상장사가 아닌 대부분의 기업들은 2025년까지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을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까지 할 거냐 부분은 뭐 기준이 이제 정해지면 나오겠죠. 어쨌거나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부터 상장사 그리고 상장을 하고 싶으면 ESG 경영을 도입해라. 그걸 알람을 준 거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은 25년부터, 그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는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한다.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외부평가 기관에서 외부평가라는 걸 할 때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이 ESG 경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그러니까 채널 구축과 소통을 중시한다는 건데, 이 부분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기업 중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한 데가 많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지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ESG 경영, 과거로 보면은 윤리 경영하자, 그런 선상에서 CSR,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환경까지 들어와서, 특히 환경이라면 이제 탄소 감축 방안,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준 경영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필수적인 그런 하나의 말 그대로 성공하려면, 계속 기업 경영을 하려면 이런 걸 중시해야 된다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해관계자가 누구고 그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채널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경영과제로 반영을 하고 평가하자. 그리고 그걸 심사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오픈하겠다. 그래서 기업도 그런 노력을 하고 오픈해라. 이게 하나의 트렌드다. 자, 이런 선상에서 HR의 담당자 또는 인사 담당자 또는 전략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지금 심각히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사업계획 짜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 사업계획 짜야 되는데, ESG 경영을 관심 있다면은 어찌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부터 그것이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